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이야기는 인도 영성 문헌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가장 깊고 가장 철학적인 경전으로 알려진 요가 바시슈타의 대표적인 공안 중 하나입니다. 요가 바시슈타는 라마에게 스승 바시슈타가 들려주는 수백 개의 비유와 철학적 장면들을 통해 세계란 무엇인가, 나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방대한 영성서입니다. 불교의 공안처럼 논리나 지식으로는 끝까지 도달할 수 없고 오직 의식의 전환으로만 풀리는 근본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뇌를 뒤흔들어 놓는 공안이 바로 거지가 꿈에서 왕이 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정체성, 세계의 실제성, 시간과 인격의 본질을 뒤집어 엎는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핵심 교훈이 단 한 장면에 농축된 상징입니다. 이 공안이 던지는 질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가? 왕이었던 50년의 삶인가? 지금 깨어난 거지의 삶인가? 그러나 요가 바시슈타는 말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왕과 거지를 번갈아 경험하는 그 의식은 대체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따라 끝까지 들어가다 보면 아드바이타 베단타가 말하는 가장 강력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왕도 꿈이고 거지도 꿈이다. 진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너다. 이제 그 전설적인 공안의 문을 열고 아드바이타 미원 의식의 심장부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봅니다.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길가에 쓰러졌던 그는 잠시 눈을 감는 사이 50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그 50년은 아주 선명하고 진짜였고 그는 그 안에서 결혼하고 전쟁을 하고 아들을 얻고 나라를 다스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으로서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갑작스런 번개의 번뜩임처럼 눈을 뜹니다. 그는 다시 거지. 궁전도 없고 신하도 없고 금도 없고 그저 차가운 바닥만이 그를 맞습니다. 그는 울부짖습니다. 대체 어느 쪽이 진짜란 말인가? 왕이었던 내가 진짜인가? 지금 이 거지가 진짜인가?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칼날이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등장합니다. 아드바이타 베단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도 꿈이고 거지도 꿈이다. 진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너뿐이다. 당신은 왕의 경험을 했고 거지의 경험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이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배경이자 의식입니다. 경험은 계속 바뀌지만 그것을 아는 존재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입니다. 왕의 꿈이든 거지의 현실이든 모두 당신의 의식 화면 위에 비치는 영상입니다. 아드바이타는 그 영상의 내용, 즉 이게 진짜인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비치는 스크린은 누구인가? 이야기의 충격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지는 꿈속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자 그 50년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그 50년은 어디에 있었나요? 왕의 궁전은 어디에 있었고, 왕의 사랑, 왕의 아픔, 왕의 늙음, 그 모든 기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드바이타는 여기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깨부숩니다. 시간은 의식 속에서 일어난다. 의식이 있는 곳에만 시간이 존재한다. 거지가 깨어난 순간 꿈속 50년은 의식의 스크린에서 영상이 사라지듯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매우 진짜 같았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 이 세상을 너무나 진짜처럼 느끼고 아침, 점심, 저녁, 세월의 흐름을 실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드바이타는 말합니다. 너는 잠에서 깨어나면 이 삶이라는 50년도 똑같이 사라질 것이다. 아드바이타의 핵심은 모든 경험은 변한다. 그러므로 경험에 나라고 붙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꿈이 바뀌면 왕이 되었다가 현실이 바뀌면 거지가 되듯 경험의 내용은 계속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 지각의 자리. 그것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나입니다. 거지는 나는 왕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의 거지에게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왕으로 살던 기업과 신체, 성격, 환경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 왕이 정말 나였습니까? 아닙니다. 왕은 단지 꿈속에서 조립된 임시 인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나다라고 믿는 이 몸, 이 성격, 이 기억 역시 또 다른 조립물이 아닐까요? 아드바이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라는 생각 자체가 환상이다.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내가 누구다라는 생각은 꿈속 왕이 자기 정체성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나는 왕이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나는 이 인간이다라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둘 다 신체, 기억, 감정으로 꾸며진 일시적인 인격입니다. 아드바이타의 절정은 여기입니다. 꿈속 왕이 사라지고 거지가 남아도 이것을 바라보는 어떤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장입니다.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당신 위로 떠오르는 구름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당신은 바람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뿐입니다. 당신은 몸이 아닙니다. 몸은 세포의 변화이며 당신은 그 변화를 지각할 뿐입니다. 당신은 시간 속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시간의 흐름을 보고 있는 스크린입니다. 즉, 너는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 전체가 일어나는 의식 그 자체다. 왕도 거지도 꿈도 현실도 그 의식이라는 스크린에서 재생되는 영화일 뿐입니다. 라마나 마흐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 이 질문만 남기면 나머지는 전부 사라진다. 왜일까요?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왕도 거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과거와 미래, 생과 사, 모두 나를 중심으로 구성된 꿈의 조각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모든 경험은 하나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파동일 뿐입니다. 그때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평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경험의 내용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난 것, 밥을 먹은 것, 사람을 만난 것, 걱정한 것, 웃은 것, 잠시 행복했던 순간, 잠시 불안했던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지각 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진 현상들입니다. 당신이 그 현상을 붙잡고 해석하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상은 원래 붙잡을 수 없습니다. 꿈속 장면처럼 떠오르고 사라질 뿐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거지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습니다. 왕이었을 때도 웃지 못했고 거지일 때도 울기만 하던 그가 처음으로 아무 이유 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일까요? 단 하나. 그는 보는 자가 자기 정체임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경험의 내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왕이든 거지든 기쁨이든 고통이든 그것은 스크린 위에 지나가는 그림일 뿐입니다. 그는 그 스크린 자체가 자기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경험의 내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의 가장 조용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라고 부르는 감각은 생각, 감정, 몸, 기억 같은 요소들이 뒤섞여 만들어진 한 묶음입니다. 하지만 아드바이파 베단타는 이 모든 것을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장에서는 그 현상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나일 수 없는지를 마치 현미경처럼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내 생각,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 아드바이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생각은 의식의 배경에서 자율적으로 발생하는 움직임입니다. 마치 들판 위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런 주인도 설계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이 나에게 속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은 보고되는 대상일 뿐입니다. 생각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생각을 알고 있는 어떤 배경, 즉 증인 의식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분노, 기쁨, 기대. 이 모든 감정은 몸과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파동입니다. 한 감정이 나타나서 절정에 이르고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하나의 에너지 흐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감정에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나는 화를 잘 낸다. 아드바이타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이렇게 바꾸어야 정확합니다. 의식 속에 우울이라는 현상이 일어났다. 의식 속에 분노라는 파동이 잠시 스쳤다. 감정은 본래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바다 위에서 잠시 일어나는 파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이 몸은 사실 끊임없이 변하는 세포들의 군집입니다. 피부는 2에서 4주 사이에 새로 갈아입고 장기는 끊임없이 대사하며 교체됩니다.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은 이미 다른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몸의 지속성은 의식이 제공하는 하나의 착각적 통합에 가깝습니다. 아드바이타는 말합니다. 몸은 활동의 장이지 정체성의 근거가 아니다. 따라서 몸의 감각은 의식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가장 강력한 근거로 삼는 요소가 바로 기억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완벽한 기록 장치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재구성되고 왜곡되고 때로는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기억이 변한다는 사실은 기억 자체가 나라는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억은 단지 의식 속에서 저장되고 재생되는 이야기 조각들입니다.
생각은 관찰됩니다. 감정도 관찰됩니다. 몸도 관찰됩니다. 기억도 관찰됩니다. 그러나 관찰되는 것은 나일 수 없습니다. 관찰하는 주체만이 나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드바이타의 핵심이 들어갑니다. 관찰하는 자, 알고 있는 자, 지각의 바탕, 의식 자체.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실제입니다. 지각되는 경험은 구름처럼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드바이타는 의식을 바로 그 하늘에 비유합니다. 생각은 떠오르고 지나가고, 감정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몸은 흐르고 늙어가지만 의식은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알고 있을 뿐이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구조를 깊이 보게 되면 하나의 전환이 찾아옵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며, 나는 감정이 아니며, 나는 몸도 아니며, 나는 기억도 아니라는 사실이 서서히 분명해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어떤 형태도, 이름도, 경계도 없는 순수한 알아차림. 이것이 아드바이타에서 말하는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경험의 내용은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감정이 움직여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 모든 것은 의식이라는 스크린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에 불과합니다. 이 관점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전혀 다른 층위로 이동합니다. 행복이 와도 그것은 의식의 무대 위에서 잠시 반짝이는 빛일 뿐이고, 슬픔이 와도 파동이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나의 본질에 손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변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는 장면, 사람이 걷는 장면, 웃는 장면, 잠시 흔들리는 장면. 이 모든 순간은 의식 속에서 피어오르고 사라지는 개별적인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을 비추는 바탕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 바탕이 바로 나. 왕이든 거지든, 기쁨이든 고통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들은 바다 위에 뜬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바다 자체는 파도의 형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드바이타가 말하는 궁극적 깨달음은 그 바다의 본질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왕이었던 50년의 꿈도, 거지로 울부짖던 순간도 모두 당신이라는 의식의 표면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동이었습니다. 진짜인 것은 경험의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는 그 모든 경험을 비추는 지각의 바탕입니다. 그게 바로 아드바이타 베단타가 말하는 당신의 본래 면목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깨달은 날, 거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